안녕하세요. 머니 헤르메스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릅니다. 이게 단순한 운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이 시장에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여러분의 손절 라인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전체 거래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여러분의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로 그날 개인 투자자 131만 명이 손실 상태였습니다. 전체의 54.6%입니다. 1인당 평균 931만 원. 시장은 신고가인데 개인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이 국내 주식을 130조 원 순매수하는 동안 외국인은 60조 원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외국인을 따라갔습니다. 개인을 따라간 게 아니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살 때마다 왜 떨어졌는지, 이 시장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호재가 터졌다고 해봅시다. 뉴스가 나오고 유튜브가 들끓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납니다. 수만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 각자 다른 가격에 매수합니다. 5,000원에 산 사람, 5,500원에 산 사람, 6,000원에 산 사람. 이렇게 되면 소수의 큰 손이 집중적으로 쥐고 있던 주식이 수만 명의 계좌로 잘게 쪼개져 흩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상태를 주식이 무거워졌다고 표현합니다. 무거워진 주식이 왜 못 오르는 겁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100억 원어치를 사면 그건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한 팀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가격이 올 때까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을 꽉 잠가버리는 겁니다. 마치 댐이 물을 가두듯이요. 반면 개인들이 모여 같은 100억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관도 없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제각각인 1000명의 오합지졸 부대가 됩니다. 댐이 아니라 구멍 뚫린 양동입니다. 5,000원에 산 사람은 5,500원만 돼도 팝니다. 10% 먹었다 됐다 하면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다 이 단기 차익 매물에 맞고 꺾입니다. 어찌어찌 힘을 내서 6,000원까지 올라가면 이번엔 과거에 6,000원에 물려서 몇 달간 마음고생하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전이다 살았다 하면서 시장가로 물량을 집어던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려 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거기다 빚을 내서 신용이나 미수로 들어온 사람들은 결제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물량을 뱉어내야 합니다. 결국 개인이 많이 산 주식은 큰 손이 굳이 찍어 누르지 않아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위로 한 호가 올라갈 때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매도를 해야만 하는 개인들의 물량이 촘촘한 지뢰밭이 되어 스스로 주가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수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코스피 방향과 일치하는 정도가 외국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관, 개인이 가장 낮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이 130조 원을 순매수하는 동안 외국인은 60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130조는 대한민국 국방 예산 2회치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을 쏟아부었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계가 증명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사도 외국인이 반대로 던지면 주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큰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수백억을 들여 물량을 모아온 세력이 이제 슬슬 주가를 띄워서 수익을 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위를 올려다 보니 호가창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잔뜩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탈출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위로 올리려면 이 수만 명의 개인들이 던지는 매도 폭탄을 자기 돈으로 전부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밑 빠진 독에 수백억의 물을 붓는 꼴이죠. 그러니 세력은 아주 차갑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달고서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반드시 먼저 털어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는 사람 세력보다 훨씬 정교한 존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 5,574조 원 중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가 차지하는 금액이 72조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7.17%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돈 3건 중 하나 이상이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치는 주문입니다. 그것도 1000분의 1초 단위로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삽니다. 손절 라인을 5,000원 아래로 잡습니다. 유튜브에서 배웠든 책에서 배웠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비슷한 자리에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 전저점, 박스권 하단,
알고리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특정 가격대 바로 밑에 자동 매도 주문이 몰려 있다는 건 그 가격만 살짝 건드리면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용한 시간대를 노립니다. 장 마감 직전이나 점심시간처럼 유동성이 얇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적은 돈만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주 적은 매도 물량으로 지지선을 살짝 깨트립니다. 그 순간 개인들의 자동 손절 주문이 도미노처럼 터집니다. 시장가 매도가 쏟아지고 그걸 본 다른 투자자들도 공포에 질려 추가로 던집니다. 알고리즘은 바로 그 순간 밑에서 그 물량을 전부 받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손절한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다음날 주가는 거짓말처럼 반등합니다. 어제 깨졌던 지지선 위로 훌쩍 올라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봉을 꽂아버립니다. 손절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가가 폭등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느꼈던 허탈함.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의 손절 라인을 겨냥해서 설계된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2025년 국회에서 알고리즘이 살 생각도 없이 대량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순식간에 취소해서 개인을 속이는 행위, 이른바 허수호가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가 나설 만큼 심각한 문제로 공식 인정된 겁니다. 당신한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과 알고 들어가는 것, 과연 같은 게임입니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고리즘도 외국인도 기관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뉴스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가창은 허수 주문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체결의 기록, 그 거래량만큼은 지울 수 없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은 세력의 발자국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움직여도 발자국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급락하는데 거래량이 평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짜 하락입니다. 진짜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앞다투어 빠져나가면서 거래량이 폭발해야 정상입니다. 뉴스는 난리인데 시장이 조용하다. 그건 알고리즘이 손절 물량을 털어내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분해서 뛰어들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급등 구간은 큰 손이 물량을 쏟아내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한 양봉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락인데 거래량이 없다. 가짜 하락입니다. 급등인데 거래량이 폭발한다. 위험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함정에 빠지는 횟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래량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죽어 있는데 기업의 실적과 재무 상태가 멀쩡하다. 그때 비로소 이건 알고리즘의 매집 구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아무도 안 사는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은 확률을 높이는 도구이지 100%의 정답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차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포에 질려 무조건 던지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무조건 쫓아가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를 손에 쥐는 겁니다. 공정하게 따져봅시다. 매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주가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아무도 이 종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상태. 바로 이 순간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최적의 상태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순간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이겁니다. 감성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수급의 물리적 구조가 만들어낸 냉정한 팩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상대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 거래의 37%를 차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보다 1000분의 1초 빠르고 여러분의 손절 라인을 여러분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력이 개미를 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임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뭡니까?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단기 매매의 링 위에서 맞붙는 게 아니라 그 링 밖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알고리즘이 아무리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어도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손절 라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알고리즘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알고리즘은 개인의 공포를 먹고, 개인의 탐욕을 먹고, 개인의 조급함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알고리즘이 원하는 행동의 정반대를 하면 됩니다. 모두가 공포에 던질 때 거래량을 확인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의심하고, 모두가 잊고 있을 때 조용히 매복하는 것. 너무 뻔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 원칙이 사실은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개인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한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된 지금 선택하십시오. 알고리즘이 설계해놓은 링 위에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링 밖으로 걸어 나올 것인가? 공포에 흔들려 손절 버튼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 거래량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단기 매매의 화려함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본질 가치를 기준으로 버틸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진짜 싸움은 알고리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포를 견디고 지루함을 이겨내고 화려한 급등에 속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리즘의 어떤 함정에 가장 많이 당하셨습니까? 손절하고 나서 다음날 폭등하는 경험, 아니면 몇 달을 버티다 지쳐서 팔았더니 그때부터 오르는 경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